의식적인 창조란 진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성취하는 일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풀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리 힉스, 에스더 힉스 부부가 지은 유쾌한 창조자의 2부에 해당하는 책, 감정 연습에 대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나비랑 북스이고요. 옮기니는 조한근, 박행국입니다. 이 책에서는 감정을 내가 소망에 얼마나 가까운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22가지로 나누어 지금 느끼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분이 되기 위한 연습 방법도 22가지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과정의 핵심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연습 방법 한 가지를 낭독해 볼게요. 감정 눈금 위쪽으로 옮겨가기. 삶의 대조적 환경은 자신의 선호와 소망을 확인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든 그렇지 않든 근원은 당신의 모든 선호와 소망들, 그것이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관계없이 듣고 있고 또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우주 매니저는 소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및 온갖 종류의 일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요청을 하였고 그것은 진동적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이나 병, 혼란이나 악의 비물리적인 근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웰빙의 흐름만이 존재하며 또한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진동을 발산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전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자신이 그 흐름을 얼마나 허용하는지 아니면 저항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이 더 좋을수록 더 적게 저항하고 있고 기분이 더 나쁠수록 더 많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 눈금 위쪽으로 옮겨가기 과정은 당신이 현재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창조하고 있든 어떻게 느끼고 있든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저항 상태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허용의 상태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느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은 당신이 저항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창조란 진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성취하는 일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옮겨가야 할 곳은 돈이 충분치 않음에서 돈이 충분히 있음으로가 아닙니다. 재정적인 불안감에서 재정적인 안전한 느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더 안전한 느낌을 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돈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당신은 병에 걸렸을 때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옮겨가야 할 곳은 병에서 건강함으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확신 또는 신뢰의 느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확신을 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건강의 호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새 차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지금의 내 차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차는 창피합니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지 못해서 실망스럽습니다. 훨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더 좋은 차를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직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지금의 고용주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현재 일에 대해 지루함을 느낍니다. 현재 내 월급으로는 불행합니다.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압도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게 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확인하면 현재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자신을 소망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를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나은 느낌이나 더 나은 감정을 갖는 것을 진정한 목적지로 삼는다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뒤따를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들의 기본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저항이 가장 작은 감정부터 저항이 가장 큰 감정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진동을 갖고 있는 감정들은 같은 단계의 감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이 근원 에너지를 최대한 강하게 허용하는 상태에서부터 근원 에너지를 최대한 강하게 거부하는 상태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 눈금상의 한쪽 끝에는 권능, 기쁨 같은 단어들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암울, 무력감 같은 단어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에 붙여진 이름이나 명칭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감정들에 대한 느낌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주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에 그리고 그 진동에 따른 당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분을 묘사하기 위한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는 일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컨대 이 게임은 엄밀히 말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생각 발견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 눈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기쁨, 암, 권능, 자유, 사랑, 감사. 2. 열정. 3. 열의, 열망, 행복. 4. 긍정적 기대, 신념. 5. 낙관. 6. 희망. 7.
만족. 8. 권태. 9. 비관. 10. 좌절, 짜증, 초조. 11. 압도감. 12. 실망. 13. 의심. 14. 걱정. 15. 빙안. 16. 낙담. 17. 화. 18. 복수심. 19. 증오, 경로. 20. 질투. 21. 불안감, 죄책감, 무가치함. 22. 두려움, 비탄, 암울, 절망, 무력감. 이 강력한 과정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다소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정확히 알아낼 때까지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눈금의 양쪽 끝을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쪽도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느낌이 22단계의 무력감에 더 가깝다고 느껴진다면 범위를 좁혀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력감 또는 10단계 좌절감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가? 자신의 느낌이 아직도 무력감에 가까운 것 같으면 다시 범위를 좁힙니다. 이것은 22단계 무력감 또는 14단계 걱정 중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면 마침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감정 눈금에서 자신의 느낌이 위치한 자리를 찾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 약간이라도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각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소리를 내어 말로 하거나 또는 생각을 글로 써보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감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진술을 할 때 당신은 저항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감정 눈금상에서 훨씬 더 기분 좋은 감정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진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저항을 놓아버렸다는 의미이고, 저항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감정 눈금을 이용하여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저항이 작은 감정 상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몇 개의 진술문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엄청난 저항과 고통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병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죽음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임종하자 그녀는 자신이 암울한 느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자 그녀는 무력감과 비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며칠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고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엄청난 죄책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이 약간 나아졌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진동적 변화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주 화가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던 때에 그를 돌보던 간병인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간병인이 아버지에게 다량의 약을 투여한 행위에 대해 경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빼앗았다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당시에 미처 깨닫진 못했지만 그런 죄책감, 경로, 화, 그리고 비난의 느낌들은 비탄에 잠긴 저항적인 진동 상태에 비해 명확히 더 개선된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난을 통해 더 나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훨씬 나아진 기분을 느꼈던 거지요. 적어도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더 나은 감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개선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견했더라도 각각의 개선된 감정은 이제 한층 더 개선된 다른 감정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질식할 것 같은 무력감과 비탄의 감정으로부터 분노와 비난이 주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찾아내게 되면 당신은 진동적 감정 눈금에서 한층 더 빨리 위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단계인 비탄으로부터 21단계인 죄책감으로, 18단계의 복수심으로, 17단계인 화로, 15단계인 비난으로 그렇게 한 단계씩 진동 수준을 옮겨가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자신의 근원에 그리고 권능의 느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인이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할 수 있었던 진술의 예가 있습니다. 아빠를 돕기 위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을 모두 했지만 충분치 않았어. 비탄. 아빠가 너무 그리워. 아빠가 떠나신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비탄.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하지? 절망. 나는 집에 샤워를 하러 가지 말았어야 해. 죄책감. 나는 거기 있었어야만 해. 그랬다면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을 거야. 죄책감. 나는 거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있었어. 그런데도 작별 인사를 못하다니. 경로. 아빠와 함께 있었던 그 간병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 경로. 만일 그녀가 내 입장이고 내가 그녀의 아버지를 의식불명이 되게 만들었다면 그녀는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 복수심? 그녀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봐왔잖아. 그렇다면 그녀는 아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에게 경고해 줬어야만 해. 분노. 그녀는 단지 자신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 아빠에게 필요 이상의 약을 투여했던 거야. 비난. 내가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실망.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압도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너무 무심해. 좌절. 그들은 내 기분이 어떤지 보다는 그 산소 탱크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써. 짜증. 직장에서의 일상적 업무로 되돌아가면 내 기분도 좋아질 거야. 긍정적 기대.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더 나아질 것임을 알아. 긍정적 기대. 내가 다시 예전의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더 나아진다는 걸 알지. 긍정적 기대. 남편이 너무 고마워. 그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 감사. 아빠와 엄마를 돌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감사, 사랑. 언니들에게도 감사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감사, 사랑. 죽음은 삶의 일부분일 뿐이야. 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기에 실제로 죽음 같은 것은 없어. 암. 아빠는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계시지. 암. 그곳은 진실로 경이로운 장소야. 기쁨. 아빠가 진정한 기쁨과 알매 장소에 계신 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뻐. 기쁨.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지구에서의 체험을 찬미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게 돼서 기뻐. 이런 훌륭한 분이 나의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 모든 것이 잘 되어 왔어. 이 모든 게 좋은 거야. 기쁨.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현재 자신의 진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감정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온종일 현재 자신의 감정 속에서 지냈다 할지라도 다음 날에는 단지 약간이라도 더 나은 감정 설정 지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지 않다면 당신은 감정 눈금상에서 빠르게 위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최근에 시작된 것이라면 당신은 감정 눈금상에서 빠르게 위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심각한 체험을 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해 동안 체험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일 당신이 감정 눈금상에서 바로 윗단계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갈 경우 제일 윗단계의 감정, 감사, 사랑, 기쁨, 권능으로 옮겨가는데 22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비탄, 불안감 또는 무력감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력감에서 권능으로 옮겨가는 데 걸리는 22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목표가 더 기분 좋은 감정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습 과정이 몇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 왔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축적해왔던 저항들을 부드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놓아버릴 때 당신은 더욱 개선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에서 당부한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현재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바로 1단계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읊는다 한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너무나 강력한 진술물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자신의 현재 처지가 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생각을 1%라도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각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오늘도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내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